예, 어서 오세요. 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빠졌죠, 그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뭐 1.2% 빠졌고 코스닥은 0.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중소형주는 빠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일부 대형주들이 좀 빠진 거고요. 크게 시장에 큰 뭐 영향은 없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금리 인하를 뭐 하네 안 하네 이제 그 소리는 뭐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네. 뭐 그런 핑계 대면서 빠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 잠깐만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네. 큰 뭐 악재나 이런 거 없이 특정 대형주가 좀 빠져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빠져서 그랬고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1, 2죠, 그죠? 그 종목들 2차전지가 빠져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뭐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해드리고 대신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이제 돈이 이렇게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오늘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뭐야 주식 전문가 꽤 오래 했고 뭐 그냥 개인 투자자도 좀 해서 주식 경력이 꽤 많은데 살다가 김을 가지고 이제 테마주가 형성돼서 오늘 종목들이 많이 가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죠? 네. 그 관련주들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김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들이 간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가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떨어질 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고 그래서 힘드셨죠? 그죠? 네. 근데 올라올 때는 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붙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그 지수는 전날 이제 뭐 미국의 엔비디아가 뭐 급등하고 나머지는 다 누워버렸죠. 그죠? 그래서 미국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고 어젯밤에 미국의 지수가 좀 빠졌어요. 엔비디아만 급등했고요. 나머지 M7 종목들은 다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한마디로 M7만 엔비디아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우지수도 이렇게 1.5% 급락을 시켰죠. 뭐든지 그래요. 하나만 가면 안 된다니까. 네. 나스닥 지수도 시초가는 급등 출발했지만 마이너스 0.3%로 끝났죠. 시초가는 무려 플러스 1.1% 급등했지만 급등 출발했지만 하락 마감했죠. 네. 엔비디아가 돈을 다 땡겨가서 그래요. 네. S&P 500 지수도 그죠? 급등 출발해서 신고가로 시작을 했지만 끝날 때는 마이너스 0.7% 하락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만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2주 후에 액분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액분 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이제 강하니까 그 어제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제 뭐 애플 같은 거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급락했어. 어제 애플 이런 식으로 운봉 맞았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어제 급락했어요. 그래서 누구만 갔다? 엔비디아만 갔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혼자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액분 효과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분 앞두고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기에 제일 좋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가 오늘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코스피 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1.2%죠. 자,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보시죠.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는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다 써드릴게요. 코스피는 코스피 얼마 빠졌다고요? 마이너스 1.26% 하락했죠. 그런데 코스피 대형주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더 많이 빠진 거죠. 평균보다. 코스피 지수는 평균이에요. 그죠? 네. 평균보다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코스피 중형주를 볼게요. 어때요? 마이너스 0.39죠.
몸통이 빨갛죠?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가 하락을 많이 한 거예요. 중형주는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 소형주는 플러스 0.01, 어쨌든 플러스. 그렇죠? 아래 꼬리가 그게 달려있죠, 그죠? 여기는 떨어진 게 아니죠. 네,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마이너스 1.4%나 1.4%면 급락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버틴 거예요. 사실상 올라간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지수는 막 크게 빠지는데 뭐 그래요, 괜찮았던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도 보시면은요, 코스닥 평균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0.8이죠. 또 여기 써드릴게요. 코스닥 마이너스 0.85% 하락 마감. 그쵸? 자, 그런데 코스닥 대형주는 얼마 빠졌을까요?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02. 자,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죠? 요즘 코스닥 대형주들 모양새가 안 좋죠, 그죠? 네. 3월 말부터 떨어지기만 하지 그걸 올라오지 못했어요. 코스닥 중형주 마이너스 1.1. 여기 중형주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그죠? 코스닥 소형주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0.3. 코스닥 소형주는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등락이 없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영향이 아예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사실 빠질 것도 별로 없고, 오늘 일단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자꾸 뭐 금리나 안 한다 자꾸 그런 소리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 쓰지도 마세요. 네. 미국 지수가 조금 오르면은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자, 미국 지수가 조금 상승 마감했죠?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미국 지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지수가 다시 오르죠? 미국 지수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갔대요. 그 다음날 지수가 하락하죠?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친놈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진 거 없어요. 없는데 그냥 뭐 맨날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부각됐다.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생겼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지수가 좀 하락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센 톤으로 얘기해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시면 같이 미친다니까.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오늘 지수가 빠진 거는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천억을 순매도했거든요. 이 정도는 뭐 흔히 보이는 물량이에요, 그죠? 3천억 정도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기관이 9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판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별론데 금융투자가 7,500억을 파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예요. 사모펀드에서도 물량이 좀 꽤 나온 걸로 돼 있고, 그죠? 근데 아무튼 기관에서 많이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 어디를 그랬을까? 자, 업종을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뭐 별로 사고 판 것도 없어. 뭐냐면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3,600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5천억을 팔았어요. 대입 분 거죠. 근데 기관 쪽 물량을 잘 보시면 거의 다 팔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순매도를 했는데 유독 전기전자를 많이 판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 계열주가 거의 대부분 조금씩은 다 하락을 했어요. 뭐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뭐 기관이 이렇게 파는데 안 빠지고 뭐 100일째간이 있겠어요, 그죠?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거는 기관의 매도 물량 때문이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누굴 많이 팔았겠어요? 뭐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그렇죠, SK하이닉스를 많이 팔았겠죠. 그렇게 의심이 되죠, 그죠?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보시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판 거는 사실이에요. 오늘 네. 자, 마이너스 3% 떨어졌고요. 기관도 많이 팔았죠.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떨어졌느냐? HBM이라고 고대역폭 메모리 뭐 그건데, 그게 뭐 그 미국 저기 우리나라 언론도 아니고 로이터에서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HBM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반박을 했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지금 테스트 통과하려고 지금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일부러 흔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그 HBM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 떨어질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상한 얘기 하나 쓱 흘리면서 삼성전자를 흔들어 놓더라 이거죠. 언제? 저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서 그 다음날 의도적인 것 같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좀 떠 있고, 여기는 실제로 지금 HBM 그거를 여기 납품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 그 효과를 좀 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보다 이게 잘 가는 이유가 그 영향도 좀 있는 거죠. AI, 엔비디아 요 이제 효과를 좀 보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게 없었거든. 그죠? 괜한 얘를 갖다 흔들어 놓더라 이거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정도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3% 빠지면 와, 삼성전자 그럼 끝난 건가요? 라고 개미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자, 최근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많이 들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팔았겠죠 당연히. 근데 보시면 예, 외국인이 엄청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냥 갈 거 같냐고. 세게 흔들면서 가야지,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빠졌구나. 그리고 아까 기관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순매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거래소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다 하락이에요. 그죠?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 다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왜 빠졌느냐? 제가 지금도 혐오스러워하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둘이 많이 빠졌어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에코프로, BM 왜 싫어하는지는 아시죠? 제가 이거 왜 싫어하는지. 네. 작년에 개미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네. 제가 오죽하면은 썩을 놈들이라고 그러죠. 네. 맨날 그랬으니까.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3%,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8%, 거의 3%죠. 근데 이거 차트를 잘 보시면 이게요,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니까 에코프로 BM부터 볼까요? 자, 이게 에코프로 BM이 그 보시면 작년에 그 혼자서 엄청 갔잖아요, 그죠? 이때가 58만원이고 지금이 19만원인데 주가가 딱 3분의 1 털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왜 작년 이맘때 막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급등할 때도 개별주한테 피해를 줬는데 떨어질 때도 큰 피해를 줬겠죠. 하도 많이 떨어지고 막 개미들 다 물려갖고 난리가 나니까 정부에서 그때 공매도 금지를 해줬잖아요. 오죽했으면. 네? 그쵸? 근데 막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니까 여기쯤에서 정부에서 기업밸류 발표해갖고 그나마 좀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약발이 다 떨어지고요. 지금 막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1위 종목인데 여기가 18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19만원이에요. 전저점 깨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 바닥 안 나왔다라고 제가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안 도와줬으면 아이고야 뭐 벌써 여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게 시가총액 2위인데 여기는 이미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고요. 오늘도 전저점 갱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액면 분할을 해도 소용도 없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점이 30만원이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94,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3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두 개가 빠진 뭐 3% 정도씩밖에 안 빠졌는데 뭐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겁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시가총액을 잘 보세요.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19조 원, 에코프로가 12조 원, 둘이 합치면 31조 원이죠. 코스피 쪽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10조 넘는 애가 3개밖에 없어요. 알테오전까지 해서. HLB는 최근에 녹아내려서 시가총액이 6조 원대로 줄어들었고, 시가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거는 딱 5개밖에 없다고. 이렇게 엔캠, HLB 포함해서요. 그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을 합친 게 31조 원이라 그랬죠.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31조짜리가 누군 줄 아세요?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32조 원, KB금융이 31조 원. 저 2차전지 업체 두 개, 2차전지 업체, 또 한 회사잖아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그게 지금 포스코랑 맞먹습니다.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 지수 못 가게 발목 잡고 있는 물귀신이 누구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저쪽은 신기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최근에 신재생에너지까지 다 뭐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 다 올라가는데 수소차도 가는데 전기차는 안 가고, 그죠? 이런저런 광물 관련주도 다 급등하는데 우라늄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리튬 2차전지 아니에요? 그쪽은 다 안 올라가. 희한하죠, 그죠? 네. 이렇게 난다. 네. 그래서 오늘 지수가 하락한 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할까봐가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 그 이제 실적 발표가 나서 급등하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기관이 갖다 들이버서 그런 거예요. 기관이. 그 2차전지가 무너져 내려서 그게 저기지, 그게 주요 원인이지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국 지수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그러고 그 다음날 떨어지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 그러고 계속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오늘 그 아까 중소형주는 강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보세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걸 보시죠. 그 음식료 업종이 꽤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해드렸지만 뭐 조선주 가고 조선기자재주 가고 얼마 전에 현대차 가고 막 이랬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음식료 업종에도 대형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외국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은 음식료 업종인데 지금 이쪽에서 오늘 풀무원이 대형주 위주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삼양식품을 좀 볼까요? 최근에 정상 나왔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밑에 빨간색 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최근에 이제 사고 파는 동향이거든요. 이 주가 누가 올렸어요? 외국인.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오늘 급등한 풀무원 있거든요. 풀무원 모르신 분들 없죠? 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거래까지 막 솟구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2차전지, 전기차, 엔비디아 이거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때부터 다른 게 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가가 나 있고 뭐 $1000 돼 있고 하니까 별로 못 느끼실걸요? 뭔 소리야, 우리 엔비디아가 최고야. 상대적인 수익률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설령 엔비디아가 급락을 안 하고 버텨도, 그죠? 상대적인 수익률에서 떨어져서 나중에 충격받을 거라고.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풀무원 올라온 거 보세요. 풀무원이 4월 초에 10,000원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5,000원대라고. 이거 50% 올라왔어요, 50%. 응? 풀무원 두부 만들고 뭐 풀무원도 회사가 많이 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빙그레도 보여드리지 않았나? 근데 외국인이 올린 거고, 그리고 오리온 다 보여드리고, 오리온 홀딩스는 약간 좀 애매하죠? 이쪽은 최근에 올라가는 이쪽 음식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CJ 제일제당 보시겠어요? 올라가죠. 얘는 차트 흐름이 좋죠.
그러면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상 청정원이죠. 올라가죠. 속도가 약간 느리다 하더라도 가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많이 물린 데 빼고는요, 외국인 수급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서 올린 지 꽤 됐거든요. 작년부터 한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사들이는 거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CJ 시푸드 같은 소형주도 가는 거죠. 여기는 외국인 이 매매가 여기는 소용이 없어요. 소형주기 때문에 소형주에서는 뭐 소형주도 외국인이 매집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사실 외국인이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네. 뭐 보실 필요는 있는데 말을 제가 애매하게 했는데 뭐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근데 외국인이 뭐 많이 샀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이제 눈치껏 가는 거예요. 소형주는. 네. 전반적으로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날랐죠, 그죠? 우리 오늘 CJ시푸드 여기서 전략부터 했거든요. 5,000원 딱 돌파하는 순간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라고 오늘 최종적으로 매도 문자 나갔어요. 이게 CJ시푸드가 저희가 이제 그 물린 게 좀 있었어요. 소위 물린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 물타기를 몇 번 해드렸는 줄 아세요? 회원들이 연락이 물타기 몇 번 해줬냐면 세볼게요. 잠깐 있어봐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총 9번 해줬어요. 그 9번을 추천만 해서 계속 들고 있었던 소리가 아니고 9번을 샀다가 그러니까 물타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비싸게 산 게 있고 그게 주가가 이제 물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해니까 물타기를 해주고서 그 물타기 한 것만 팔아주고 다시 또 이제 물타기 또 해주고 또 그것만 팔아주고 그걸 9번 했다고요. 9번 이해가세요? 네. 무려 9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원래 사놓은 게 첫 번째 물량이 있으면 걔는 냅두고 두 번째 계속 이제 물타기를 그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9번 했다고. 제가 원래 물타기를 잘 안 시켜주는 전문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물타기 많이 했어요. 그냥 계속 그냥 비중만 들이부은 게 아니라 팔아주고 다시 사고 팔아주고 다시 사고 그거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세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맨날 오르다 말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딱딱딱딱 끊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렸어요. 왜? 다 수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타기를 여러 번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평단가가 되게 낮아져 있겠죠, 그죠? 물타기를 아무리 안 따라했어도 그죠? 네. 낮아져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다 수익이었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네.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거 팔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오랫동안 들고 있던 거를 이제 다 팔아버려서 기분 좋은 것보다는 급등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음식료 관련 업종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소형 음식료 관련주들이 테마를 타고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게 양봉이 나왔는데 상한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딱 급등했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후쿠시마에서 6차 오염수 방류 뭐 그 얘기가 나와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실제로 후쿠시마 일본 거기 후쿠시마 원전 있잖아요. 오염수 그때 방류할 때 그때 민주당에서 막 난리쳤거든요. 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야당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그죠? 네. 그때 그래갖고 막 사람들 천일염 사재기하고 막 회도 안 먹고 막 그럴 때예요.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근데 그때도 안 갔거든요. 가다 말았어요, 그냥. 네. 그렇게 민주당에서 애를 썼는데도 가다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6차 오염수 방류 그에 대해서 기사도 잘 안 나오는데 센 양봉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랬어요. 이틀 올리고 좀 쉬더라고요.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뭐 단일가 거래 했겠지. 과열됐으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올렸는데 거래가 이제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차트를 이걸로 외국인 볼 필요 없으니까 거래 오늘 엄청나게 터졌죠. 오늘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웃었잖아요. 왜 웃었냐면
주식하면서 세상에 네? 김 있죠 김. 응? 내 김으로 내가 내 급등한 거 내가 처음 봐요 진짜. 김. 김 여기 나오죠. 금값 된 김값. 동원 양반김 유명하죠 그죠? 네. 동원 F&B,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뭐 같다는 거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특히 일본 관광객들도 옛날에 우리나라 오면은 본국으로 갈 때 우리나라에서 김 사가지고 막 갖다 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여기 보시면 최근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부진 속에 한국의 김 수출 수요가 늘면서 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김 가격이 올라서 이게 CJ 시푸드가 오늘 뭐 급등했다고 하는데 미안한데 김 가격 오른 지 한참 됐거든요. 이게 이슈가 된 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고 계속 얘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예 가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CJ 시푸드가 급등한 거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억수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하는데 중소형주가 안 빠지고 버티죠. 근데 테마주가 가네요. 가는데 올라가는 이유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금값 된 김값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김 가격 오른다고 그 얘기가 뉴스가 언제부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가고 싶으니까 아니 갈 때가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어디서 그렇게 씨들이 많이 퍼졌는지 잡초들이 그냥 들판에 막 그냥 다 피죠. 네, 똑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아무리 내가 원치 않아도 막으려고 해도 올라와요. 응? 풀 잡초 무서워요. 잡초. 잡초 자라는 거 무제 못 보셨죠? 무섭습니다. 도시에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시골 조금 외곽만 나고 무섭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풀이 어디서 나는지. 네. 그것처럼 지금 개별주 되면 올라오는데 세상에 김을 올리더라고요. 김. 그래서 아까 낮에 농담으로 회원들과 팔아드리고 나서 야 이거 무슨 김밥 테마주 아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김밥 테마주가 갔어요. 김밥. 냉동김밥에 냉동김밥 이게 미국에서 흥행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냉동김밥 우양 이게 냉동김밥 수혜주 오늘 상한가 찍고 15% 마감 김밥입니다. 그러니까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오늘 많이 갔죠. 아까 뭐 동원 F&B 당연히 뭐 김 그죠? 잘 가고 있죠 그죠? 차트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왠지 외국인이 관여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차트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렇네. 외국인이 사서 올리고 있잖아요. 이건 중형주라고 보면 되겠죠. 시가총액 8천억짜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2차전지에 푹 빠졌을 때 엔비디아, AI 이쪽에 푹 빠졌을 때 실제로 수익률이 이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 들고 있는데 수익 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김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김. 응? 동원 양반김보다 못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뭔 잘난 체예요. 김보다 못하다니까 지금. 네. 풀무원 아까 보여드렸죠. 외국인 수급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음식료 업종이 가니까 그냥 테마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지만 재밌었어요. 뭐 한성기업, 게맛살, 김밥에 게맛살 들어가지 않아요? 사조대림, 오뎅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잘 가더라니까. CJ 제일제당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밥 재료들 오늘 다 가더라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가니까 이제 치킨, 교촌 F&B 같이 가자 이러면서 쫙 거래 터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가짜 상승입니까? 진짜 상승이지. 다 거래가 터지면서 가요. 터지면서. 동원수산 참치김밥,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준비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오늘 그냥 들다 말았어요. 최근에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한 게 많이 가는 거예요. CJ 시푸드가 최근에 들었다 놨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놨거든. 이게 원래 CJ 시푸드가 작년 말까지 뭐 있는 줄 아세요? 그 한동훈 씨 부인 있죠? 부인 관련주였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여기서 그래서 급등했던 거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다 털어내고 딴 걸로 가잖아요. 김. 그죠?
시장이 무지하게 좋아졌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선 쪽에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 보세요. 안 내려와. 이게 이 정도면 이제 과열된 거 맞거든요. 저는 계속 과열됐다 그래요. 과열된 거 맞으니까. 근데 또 가요. 내려올 생각들을 안 해. LS 일렉트릭 떨어지나 싶었더니 또 가. 네. 제가 그 올해 봄에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힘들어도 주식을 갖고 계셔라. 힘든 거 안다. 손절하지 마라. 그리고 한눈 팔지 말고 계속 들고 있고 시장을 자꾸 확인을 해라. 왜?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다. 그 소리를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내려와요. 사지를 못하는데 뭐. 그죠? 안 내려옵니다. KBI 메탈 보세요. 구리 가격 급락으로 어제 빠졌었죠. 오늘도 급등하죠. 급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그런데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마주는 있잖아요. 그냥 우기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뉴스 보시면서 다 털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아까 잡초들처럼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올라옵니다. 잡초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구리 가격이 보시면 어때요? 또 하락했거든요. 근데 오른데 이거는 이제 구리 현물이고요. 구리 선물. 구리 선물 가격 오른다 그러면서 오늘 또 오르더라고. 네. 현물은 떨어졌는데 선물은 오른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이제 날벼락 맞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날벼락 맞은 데? 여기 이런 데예요. 이제 그 LTC 이런 거 신고가 이제 내려고 잘 가다가 오늘 갑자기 마이너스 18% 원본 맞았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게 아까 삼성전자, 뭐 HBM, 뭐 테스트 실패 이런 이제 뉴스를 로이터에서 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얘네 오늘 이만큼 빠졌어요. 반도체 관련주. 갑자기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10% 넘게 폭락한 애들이 꽤 있거든요. 오늘. 이게 뭐냐면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은 막 전저점 깨고 막 난리지고 있어요. 아까 뭐 풀무원이 그냥 올라온 줄 아세요? 지금이야 좋습니다 이러지만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아우 이거 가겠냐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게 이렇게 오를 줄 알았겠어요. 아우 이게 그 이평선 다 모여있는 그 블랙홀이잖아요. 이게. 우양은 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러고 있었어요. 여긴 어딘가 이러면서 거리 하나도 없고 그죠? 누가 이게 냉동김밥으로 나를 줄 알았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급등하는 거거든요. 다. 이게 낌새가 그래가지고 계속 2주 전에 강의를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올 테니까 잘 보고 계시라고. 아까 동원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저점 깨면서 나 죽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르잖아요.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응? 확 땡긴다니까 이런 식으로. 네. 정신 놓고 있다가는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들었다 놨다 좋았던 LTC는 한 번에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이거 들고 있는 분도 오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응? TSA 잘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무럭무럭 그죠? 잘 가다가 갑자기 뚝 분질러진 거예요 지금. 좀 기다리면 반등 나올 수 있겠죠. 회사들은 괜찮은 회사들이야 다. 네. 근데 지금 개미들이 그 뉴스 하나 보고 놀래가지고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투매 나온 거지. 샘 CNS 이것도 이제 반도체, AI 뭐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이제 뭐 들었다 놨다 하다가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나 더 봅시다. 에이징랜드 좋았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반도체 뭐 이래가지고 잘 가다가 두두둑 떨어진 거예요. 8% 급락. 이거 들고 있는 분들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신규 상장한 지 한 종목들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또 오늘 날벼락 맞았다.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대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얘네들 특징이 뭐예요? 차트가 너무 좋았잖아. 남들 막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그때 족된 말로 이제 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해요. 꿀을 빨았다. 꿀 빨고 있었다. 꿀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꿀을 조금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 때도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되게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왜 이러지? 그때 한번 꿀을 한번 살짝 먹었는데 이제 눈이 번쩍 뜨이더라니까요. 이 느낌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는 이제 꿀물을 빨고 있던 거죠. 꿀물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도 죽어나갈 때. 근데 지금 거꾸로 이제 뒤집힌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쪽도 피해가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있죠. 시간외에서 오늘 안 그래도 우리 회원들한테 교육주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교육주를 사야 된다. 교육주 보니까 요즘에 교육주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하는 게 메가임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메가임대가 오늘 시간외에서 7.9%. 여기 뭐 상한가 애들은 위메이드 이쪽이고 여기 뭐 제로가 있어서 그런 거고 여기 메가임디가 7.9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 또 있어요. 교육주들. 그러니까 교육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 교육주가 괜찮아요. 교육주가 지금 이제 의대 정원 1,500명 이상 지원하는 거 통과됐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교육주도 앞으로 눈여겨 보세요. 네. 그쪽도 지금 한번 올려야 돼. 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이런저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지수가 오늘 많이 빠져서 끝났지만 금리는 안 한다는 또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개미들 세뇌를 시키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다. 네, 아까 보여드렸죠. 대형주는 분명히 빠진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중형주로 이제 넘어갔었다가 이제 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최근에 코스피 중형주 강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오늘 소형주가 더 강했다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 그냥 조용조용히 가잖아요. 그러면은 소형주 테마주가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CJ 시푸드처럼 이제 우리 방에서 이제 들고 있던 것들, 그 다음에 물타기도 여러 번 해드리면서 평단가 낮추면서 단기 수익을 막 챙겨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거 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저런 걸 보면서 아이씨 내 종목 저렇게 못 가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저 종목처럼 다 올라올 거야. 그 마음으로 하시면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라도 그죠?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북돋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되는 거고요. 네. 아시겠죠, 그죠? 농사 질 때 할머니들이 그 시골 가면은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김 맨다고 그러죠. 김 매는 게 아까 먹는 김을 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잡초들을 막 이렇게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호미 들고서 할머니들이 시골에 가면 그죠?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다, 뭐 감자를 심었다. 그러면 이제 잡초 이렇게 옆에 뽑아주면서 그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흙을 콩이나 고추나 감자에다 이렇게 던져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돋아 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북을 준다 그러는데 우리 힘들 때 왜 좀 뭐 기운을 북돋아 준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뭐예요? 잡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밀어내면서 난 잘 될 거야, 잘 돼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스스로를 북돋아 주라는 얘기죠. 주식하는 사람이 되게 외로워요. 왜? 힘든데 어디 얘기할 데가 없거든. 여보 나 주식해서 반토막 났어. 그러면 이제 위로는커녕 이혼하자고 하겠죠. 신랑한테 여보 나 주식하는데 지금 70% 손실 났어. 나 어떻게 하면 돼? 이혼하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말에 돈을 좀 쓰세요. 제가 힘들 때는 뭐하라 그래요? 돈을 쓰라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돈을 좀 쓰세요. 써봤자 얼마 쓰지도 못해요. 응? 뭐 나가서 뭐 돈 1,000만 원 갑자기 쓰실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주말에 나가서 카드 들고 나가서 돈 써보세요. 몇백만 원 쓰기도 힘들어요. 막상 쓰려고 하면 써지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본인을 위해서 맛있는 것 좀 사드시고 어디 뭐 어디서 수도권 계시는 분들 네. 서해 바다보단 동해 바다가 낫거든요. 남해 바다가 더 좋긴 하던데 그거 너무 머니까 어디 뭐 KTX 타고 강릉을 가시든 뭐하든 간에 네. 바닷바람 좀 쐬시고 그러고 오세요. 그러면 일이 잘 돼요. 돈 때문에 힘들 땐 돈을 조금 쓰세요. 아셨죠? 네. 누굴 위해서? 자신을 좀 위해서. 네.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은 누가 위로를 안 해주거든. 외로워요.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혼자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챙겨 먹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자꾸 잘 될 거라고 위로를 해줘야지.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지금 40대 50대 이상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식하는 사람들 있기야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가족들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가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힘들 때는 돈을 조금 쓰세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장이 많이 좋아졌고 더 좋아질 거고 저번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썸머랠리는 시작이 됐으니까 의심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게 되니까요. 아셨죠? 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얼른 들어오셔서 우리 방에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수익들을 좀 앞으로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요거 얘기하신답니다. 아까 그 K푸드, 그죠? 뭐 식지 않는 K푸드 열풍 관련주. 아마 이거 상세하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자분이라서 그런지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하시니까 들어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